자, 그래서 면적분을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면적분 들어가기 전에는 델이라는 연산자랑 여러 가지 좀 계산을 정의를 하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이 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그라디언트로서 많이 불렀던 연산자인데요. 뭐 델, 그라디언트, 뭐 나블라,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델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근데 그게 스칼라 함수랑 결합할 때 이제 그라디언트 F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던 거고, 얘 자체가요 어떤 연산자냐면은 순서대로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해서 벡터로 만드세요 라는 연산자니까, 만약에 어떤 f라고 하는 3변수 함수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걔를 x로 편미분 하시고 y로 편미분 하시고 z로 편미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벡터 장이랑의 계산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는요 curlf, curlf라 불러요. 컬 F는 델 외적 F고요. 그 다음에 divf, 요거는 이제 디버전스 또는 다이버전스라 부르는데, 디버전스 F는 델 내적 F입니다. 그러니까 F라는 벡터 장이 있으면은 델과 F를 외적, 이 외적은 교환이 안 되니까 그 이 델과 F의 순서를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델 내적 F라고 하는 발사는 이렇게 내적에 대한 계산으로 내적을 해서 쭉 계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컬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외적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은 라운드 x 쓰면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변수로 미분할지만 좀 써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그 다음에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라는 벡터 장을 순서대로 세워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외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와 오셔가지고 곱하고 곱하고 빼고 곱하고 곱하고 빼고 곱하고 빼는 방법으로 외적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이 f라는 벡터 장은 xz, xyz, 마이너스 y제곱인데, 이 컬 f라고 하는 거는 델 외적 f로서 델 외적 f는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y, f는 xz의 xyz, 마이너스 y제곱의 xz의 xyz 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고, 미분인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xy고, 컴마 곱하고 곱하고 빼면은 x, 컴마 곱하고 곱하고 빼면은 yz,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델 내적 f로서 순서대로 얘를 x로 편미분, 더하기 y로 편미분, 더하기 z로 편미분 해주면 돼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x로 편미분, 더하기 y로 편미분, 더하기 z로 편미분 0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용어들, 계산한 방법, 읽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서부터 언급을 했고요. 이것들은 뒤쪽에서 뭐 발산 정리, 스톡스 정리 뭐 등등의 계산에 쓰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된 명제들, 이 차민 명제들로 잘 외워주시는데요. 첫 번째, 어떤 스몰 f가 있으면은 그게 3변수 함수일 때 컬 그라디언트 f는 0이 된다. 이거 참이에요. 직접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컬 f가 0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벡터장 f가 있다라면은 걔는 보존적 벡터장이 됩니다. 우리 사실 앞에서 배웠던 보존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세 번 만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컬 f가 0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존적인 거 확인할 때 이걸로 그냥 확인할 거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명제의 입장에서는 컬 f가 0이다라는 거랑 같은 말로써 이것도 이제 참인 명제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f가 잘 정의된 벡터장.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은, 어쨌든 f라는 벡터장도 어떤 함수의 입장이라 보면은, 우리가 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그 함수가 잘 정의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f라는 벡터장도 아무렇게나 막 다 쓴다고 다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정의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잘 정의된 벡터장일 거라면은 디버전스 컬 f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0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하면 이런 f는 잘 존재하는 거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잡아주면은 벡터 함수의 연산의 정리해서 명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f라는 벡터장이 스몰 f, g, h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컬 f에 111 대입하래요. 그럼 컬 f를 구하면 돼요. curlf 델 외적 f 그럼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y 얘는 fg, h, fg 해주면 그게 h를 y로 편미분 마이너스 g를 z로 편미분 그 다음에 f를 z로 편미분 마이너스 h를 x로 편미분 그 다음에 g를 x로 편미분 마이너스 f를 y로 편미분이 돼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1, 1,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한테 1, 1,1 대입하면 그게 어디에 있다라는 거냐면은 h를 y로 편미분 1, 1,1인 거잖아요. 그럼 h로 가서 얘입니다. 그죠? 이 그라디언트 자체가 얘가 이제 h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말하는 거니까 이걸 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1, 그 다음 마이너스 이쪽에서 2가 되는 거고 fz 이쪽에서 3 마이너스 hx 2, gx 3 마이너스 fy 2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1,1,1이다 라고 답을 했을 때 답을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델 이란 연산자부터 출발해서 컬, 디버전스, 어떤 명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스칼라 함수 면적분으로 왔고요. 이 선적분, 면적분에 대한 걸 일단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에 대한 표현은 RT라고 해서 매개 변수 1개짜리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뭐 성분이 2개짜리든 3개짜리든. 근데 이 S라고 하는 면은요. 면은 Z는 fx, y로서의 스칼라 함수의 이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s를 매개 변수 2개짜리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에 대한 표현법이 또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면에 대한 표현법에 대해서의 스칼라 함수 면적분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c의 f의 ds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게 인테그랄 t의 범위 그러니까 곡선 C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X랑 Y 자리에다가 각각 곡선의 X성분, Y성분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곡선의 길이 그 다음에 DT 이런 식으로 갖다라면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함수 면적분은 일단 기본적인 표기가 3변수 함수의 스칼라 함수가 들어왔을 때 이 더블 인테그랄 S라고 하는 게 면적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중적분이 아닙니다. 공면 S를 주고 S에 대해서 면적분에 대한 표기가 이렇게 인테그랄 2개짜리로 표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을 할 때 이 C에 대한 범위로서 적분 범위를 설정을 하듯이 면적분을 할 때는 그 면이 정의되게 하는 XY 평면상의 영역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면적분이 이제 이중적분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칼라 함수의 공면을 잘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공면적 공식이 들어오면 돼요. 공면적에서 배웠던 공면적 공식 그 다음에 이중적분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된대요. 자, 근데 이 S가 Z는 fx, y가 아니고 r6, v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벡터 함수를 잘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ru 외적 rv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면적 공식이 되는 거죠. 면에 대한 표현이 바뀌었을 때 그걸 구하는 것도 바뀌니까 결국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좀 표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먼저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9의 매개화를 좀 볼 건데 자 일단 공면 S에 대한 정보가 이변수 함수로 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 함수에 대한 면적분이다 라고 한 다음에 얘가 정의되는 범위가 이 위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하니 그죠? 지금 S에서의 그 면적분인데 이 S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여기 위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 1인 원 위에서. 그러면 더블 인테그랄 S의 Z, ds는 더블 인테그랄 D가 되고요. 그죠? 면적분에 대한 표기가 D 라지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z에 들어가는 게 이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공면적 공식이 루트 한 다음에 이 공면에 대해서 공면적 공식은 1 플러스 x로 편미분, x에 대한 제곱, y로 편미분에 대한 제곱.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d가 반지름의 1은 1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의 극좌표계 치환으로서의 적분을 할 거고,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에 r 제곱에 다시 rdr d세타 때문에 r 3승까지 가고 루트 1 플러스 r 제곱에 dr d세타가 됩니다. 그럼 포비니 정리에 의해서 이제 2분의 1 나가면서 2파이까지 곱해주면은 파이 인테그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3승의 루트 1 플러스 r 제곱의 dr이 되는데, 여기서는 루트가 등장했으니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치환적분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ER, DR은 ET, DT, 이는 약분. 그 다음에 들어가 주면은 파이 인테그랄 0 들어가면 1이고 1 들어가면 루트 2가 됩니다. 구간 바뀌어주시고, R 제곱은 여기 단계에서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루트 덩어리는 T고 다시 R, DR 한 개, R 한 개랑 DR은 TDT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TDT다 해가지고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지금 잘 봤죠? 따라서 파이 한 다음에 t 4승에 대한 적분은 5분의 1 t 5승, 그 다음에 t 제곱에 대한 적분은 3분의 1의 t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5분의 한 다음에 4루트 2의 마이너스 3분의 한 다음에 2루트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럼 15분의 한 다음에 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3, 5 해주면 2루트이고, 그 다음에 3, 3, 5 해주면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2 루트 2 플러스 2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답은 15분의 2로 묶여가지고 1 플러스 루트 2의 파이 해가지고 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풀어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면적분에 대한 게 면이 이렇게 R6,V로 나온다라면 그걸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면이 이 1번 동그라미로 나오면 1번 동그라미로 푸는 거고 2번 동그라미로 나오면 2번 동그라미 푸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 면 S가 9나 9의 일부라면 이 9가 스칼라 함수로 나왔을 때 매개화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개화를 해서 공면에 대한 표현을 벡터 함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면적 분한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9의 매개화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9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9가 있다라 봅시다.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인 9에 대해서 이 내부에 대한 영역을 색칠하게 돼요.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구면좌표계로 표현한다면은 러파이 세타에 대한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러파이 세타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1까지 있겠지. 파이는 Z축과의 각도인데요, 이 Z축 자체가 파이가 0인 거고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파이까지. 세타라고 하는 옆으로 드는 건 0부터 2파이까지라는 거는 우리 이미 구면좌표계로서 봤어요. 그래서 이 내부의 영역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면좌표계로 표현할 때 러파이 세타가 변수로서 움직이면서 그 내부의 점들을 체크하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의 전체의 내부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구의 껍데기만 보고 싶은 겁니다. 이 껍데기의 점들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껍데기의 점들을 찍는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구면좌표계 표현에서 세타랑 파이는 0부터 파이랑 0부터 2파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만 찍는 건데, 이 러라고 하는 것이요, 이젠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계속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껍데기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변수가 3개가 아니라 2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 2개의 변수로 표현하는 그런 벡터 함수는 공간상의 공면임을 알고 있으니 결국에는 결론, 구면좌표계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의 매개화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러라고 하는 거를 구의 반지름으로서 그냥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파이랑 세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뭘 써버린다라면은 구면좌표계를 써버린다라면은
그 구면적 관계식을 써버린다라면은 x는 러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러사인 파이 사인 세타, z는 러코사인 파이라는 그런 구면좌표계랑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외우시고 그 관계식으로서 구의 매개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에 대한 표현을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마다 이제 파이랑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r을 파이로 편미분 외적, 세타로 편미분 크기, 그 공면적 공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면적분을 풀려면. 근데 또 이게 하필이면 우리 야코비안 러제곱 사인 파이 디러디 파이가 들어갈 때 그 표현이랑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와주시면은 구라고 하는 면이 나왔을 때는 스칼라 함수 면적분 할 때 매개화를 통해서 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뒤로 가가지고 벡터 함수 면적분에서는 또 구 전체가 나왔을 때에 그 공면이 뭐 또 폐공면인 거니까 뭐 다른 풀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뭐냐면은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에서 자 가볼게요. 이제 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그마래요. 보통 S라 쓰는데 이 시그마라는 면이 있는데 그게 보시면 반지름이 1인 9예요. 근데 이 반지름이 1인 9 덩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뿔에 대한 표현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이 이렇게 잘라서 이 윗부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 그림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1, 4분면만 해당하는 것이 x랑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구의 껍데기의 일부를 어떤 그림자를 찾거나 하긴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그래서 이 구에 대한 일부를 지금 공면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개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그마를 r 파이 컴마 세타 반지름이 1인 9니까 1 곱하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의 범위는 0부터 아무래도 뿔 때문에 4분의 파이까지만 이 각도 4분의 파이까지만 떨어지는 거고 옆으로 도는 세타에 대한 범위도 0부터 2파이가 아닌 2분의 파이까지만 이렇게 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면을 잡아주면은 여기서 우리는 더블 인테그랄 시그마의 24yz의 ds 따라 했을 때 요걸 이제 매개화된 공면을 보면서 스칼라 함수 면적분을 풀어주면 돼요. 그럼 따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d파이 d세타고 24에 y 대신에 들어가기를 공면의 y 성분인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 대신에 들어가기를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러제곱 1에 대한 제곱 사인 파이 그 다음에 d파이 d세타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얘는 뭐 때문에 온 거냐면은 공면적에 대한 공식이 필요하니까 스칼라 함수 면적분을 구할 때 이렇게 잘 들어온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조금 표현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 곱하기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일단은 세타에 대한 적분은 1밖에 안 돼요. 얘랑 얘니까 그럼 파이만 남아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인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d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인 거니까 전체 적분에 의해서 3분의 1 한 다음에 사인 3생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분의 루트 2의 3승이니까 8분의 2루트 2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루트 2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2분의 루트 2에 대한 3승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답을 2루트 2 3번으로 찍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함수 면적분에 대한 거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건 이제 벡터 함수의 면적분과 이제 스톡스 정리 쪽이 되는 건데 일단 좀 이어서 벡터 함수 면적분에 대한 걸 좀 볼 거고요. 벡터 함수 면적분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은 폐공면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거고 케이스 2는 폐공면일 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만 좀 정리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알고리즘을 좀 미리 가보면은 만약에 이제 면적분 문제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은 일단은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인지 벡터 함수의 면적분인지를 보세요. 그럼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일 때는 면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공식을 쓰시면 되고 다만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에서의 공면이 z는 fx, y 이런 형태라면은 그게 만약에 9 또는 9의 일부면 매개화로서 바꿔가지고 푸시는 걸 추천입니다. 자, 그 다음 벡터 함수 면적분이 된다라면은 그때 폐공면이 아닐 때랑 폐공면일 때를 구분을 하시는데 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폐공면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좀 볼 거고, 이 정도 해주면은 사실은 알고리즘은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벡터 함수 면적분에서의 케이스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표기법이 더블 인테그랄 S의 F 내적 ds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벡터장에 대한 면적분은 저번에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들의 흐름이 있고, 거기서 선이 깔리면은 그게 벡터함 선적분이고, 그 벡터의 흐름이 선을 때렸을 때 그 선이 맞게 되는 데미지, 그게 이제 벡터들이 선한테 한 1이 된다 라는 식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선이 아니고 면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공간상에 이런 면이 있고, 그 면을 이제 어떤 벡터의 흐름이 때려요. 그러면은 이 면 자체에 대해서 벡터의 흐름을 맞았을 때 이 벡터의 흐름이 면한테 가하게 되는 거를 유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전선이 있어요. 전선에 이제 이런 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자에 대한 이동 이런 것도 이제 유량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 호스가 있어요. 물 호스가 있어서 물이 막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유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면을 타고서 뭔가가 나올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유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벡터 함수의 면적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벡터 함수의 면적분에 대해서 폐곡면이 아닐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상향 단위 법선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상향, 그러니까 위쪽 방향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면을 타고서 어떤 벡터의 흐름이 지나갈 때 이 벡터의 흐름 자체가 유일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벡터의 흐름이 면을 타고 나가면 그 방향에 대한 게 너무 랜덤하기 때문에 좀 그걸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벡터의 흐름마다의 이 위쪽 방향, 상향으로의 그 통과하는 그런 양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좀 따로 챙긴다라면은, 이런 이제 n 벡터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결국엔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최종 단계가 되는 건데, 걔를 구할 때 반드시 이 그라디언트 S의 단계에서는 이 n 벡터 때문에 여기를 1로 고정한 상태의 크기로서 가져오셔야만 합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이거를 지켜주시고, 계산 방법은 이 곡면 S에 대한 그림자 D에서의 이중적분이 되는데, F랑 이 S라는 곡면에 대한 그라디언트, 물론 이제 음함수 형태에서 음함수의 그라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인 거니까 음함수 상태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가져오시되 Z 성분이 1인 걸 생각해서 가져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방향에 대한 걸 또 좀 총정리를 할 건데, 곡선 C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명은 했었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S, 면에 대해서는 위쪽 방향이나 상향이라고 하면 양의 방향이고, 하향, 아래쪽 방향이다 이러면 이제 또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폐곡면이 있다라면요. 폐곡면의 방향은요. 한꺼번에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그 다음 어떤 이제 곡면 S가 있을 때 이 S에 대한 경계가 반식의 방향의 양의 방향이면 동시에 이 면 S는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S의 방향과 그 경계에 대한 방향이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이것도 어떤 법칙이냐면은 오른손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 손가락 6개 되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또 6개네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 네 손가락으로 이 빨간색 선을 이렇게 쥐어요. 이렇게 쥐면 엄지의 방향이 곡면 S에 대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유량을 구하시면 다 벡터 함수 면적분에 대한 거랑 동의하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해볼게요. 자, F는 XZ의 2의 Y승에 마이너스 XZ의 2의 Y승이고 1이다. Z다. 나와 있는데 제1 8분 공간이고 이 평면의 부분이 된다랍니다. 그럼 얘가 지금 S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더블 인테그랄 S에서의 F 내적 ds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S의 그림자를 좀 확보할 거고요. 이 절편값들에 의해서 111 찍어가지고 이런 식의 면이 1, 8분 공간상에서의 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가 될 거고, 이 그림자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D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더블 인테그랄 D로 바뀌고 F랑 그라디언트 S에 내적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 S를 구해보면 1,1,1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라디언트.
그래서 내적을 한다라는 건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그냥 z만 남고요. 이거 할 때 여기 1인 거 잘 조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DA를 풀면 되고, 다시 Z는 우리 면적분 풀고 있으니까 면이랑 연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면에 대한 식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Z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1-x-y의 DA 되는 것이고, 뭐 여기서 중심좌표를 이용한 공식을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중적분 0부터 1까지 0부터 1-x까지 1-x -y의 dy dx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1-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1-x에 대한 제곱이 되고, 이게 y에 대한 적분이 끝이 난 거고, 이거 아래쪽 방향인 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가 되는데 적분을 하면 6분의 1까지 가신 다음에 마이너스 1-x에 대한 3승인데 마이너스를 돌려주면서 적분을 마무리할게요. 6분의 1에 1 마이너스 0이 되면서 6분의 1. 따라서 답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 상향을 가정한 건데요. 마이너스 6분의 1 하향으로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일단 4번의 답이 된대요. 됐죠? 일단은 계산을 잘했는지 좀 볼 거고요. Z가 1이고 대입했고 2분의 1 맞죠? 잘했습니다. 0 들어가고 일단 0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까지가 벡터 함수의 면적분일 때 폐곡면이 아닐 때에 대한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잡아 놓고요. 뭐 발산 정리는 뒤쪽에 스톡스랑 묶어서 가보도록 하죠. 좀 많이 스톡스가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게 묶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면적분도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이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